이제 가슴 성형하고 나서 이제 제일 초반에 생기는 부작용은 출혈이에요, 출혈.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 성형하고 아픈 경우도 출혈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가슴 성형이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체형이 다르니까 미국 사람은 큰 거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가슴 사이즈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억지로 집어 넣어야 되니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 뒤에다 넣거든요. 그럼 근육을 잘라야 돼요. 근육을 자르는데 예전에 제가 가슴 성형 배우러 다닐 때 보면은 뭐 진짜 정말 무섭게 막 지혈 안 하고 막 이렇게 파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삽질하듯이 끊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나오고 이렇게 눌러놓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출혈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내시경으로 보면서 저희 이제 암 수술할 때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출혈 멈추면서 잘라주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 사용해가지고 출혈을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근데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슴이 커지긴 하는데 예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엄청 단단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지기 직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가슴이 큰데 말랑말랑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딱 되는 순간 돌덩어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위아래로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을 찾아서 핏덩어리가 막 밀려 나가는 거예요. 겨드랑이로 수술했으면 겨드랑이 쪽으로 막 유륜으로 수술했다, 밑선으로 수술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슴이 시커멓게 변하고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른쪽 왼쪽 수술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양쪽 만져봤을 때 한쪽이 더 커지면서 단단해지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빨리 연락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도 과다출혈이 되면 빨리 피를 빼고 지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복용하는 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출혈을 유방하는 뭐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플라빅스라든가 뭐 와파린 뭐 이런 다른 시술을 받은 분들도 이런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가슴 성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만 이제 그 약을 끊고 수술을 한다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성형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크기. 처음에는 크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크기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좋냐면 누구 한 사람 모델을 딱 갖다 놓고 저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모델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크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두 달 지나면은 거기에 적응하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았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소심하게 저는 좀 뭐 크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큰 건 아니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되게 아쉬워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서먹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다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컸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슴 촉감이나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그냥 일단 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적당히 예쁜데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요. 너무 큰 거에 들어가면은 만졌을 때 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박리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감촉이. 딱 만졌을 때 너무 단단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작은 공간에 꾸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출혈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면역질환,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가슴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피막은 다 생기는 거예요. 보용 겉에 피부 같은 덮고 있는 막을 말하는 거죠. 피막은 다 생기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를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형 구축이 생겨버리면 이제 가슴이 자연스럽게 넓게 퍼져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보통 1mm 이하여야 되는데 2mm, 3mm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기록이 막 8mm, 막 1cm 가까이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만져보면 돌덩어리 같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정상 염증 피막이 오래되면 이게 염증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가슴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기서 암이 생겨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망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뭐가 만져진다. 이런 경우는 이제 비정상 피막이 생긴 거죠. 구형 구축. 이럴 때는 이제 피막도 제거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두껍게 보형물을 꽉 감싸면서 눌러버린다. 이러면 잘 터져요. 풍선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은 잘 안 터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꽉 꽈가지고 압력을 빵빵하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엎드려서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기가 지나가면서 한번 밟았다거나 저희 환자 중에서는 뭐 누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맞았는데 가슴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형구축이 생겼다거나 가슴이 딱딱해져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의 위치가 뭐 짝재기로 바뀐다거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가슴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한쪽은 하늘 보고 있고 한쪽은 땅을 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한 사람이 넣었다고 보기 힘든 가슴 모양? 정말 이거를 처음 넣어본 선생님이 넣었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왼쪽을 넣은 사람이 달랐거나 뭐 연습을 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근데 정말 오른쪽 왼쪽이 가슴이 이렇게 위치를 비대칭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형물이 막 최근에는 뭐 코끼리가 밟고 가도 안 터진다. 옛날에 트럭이 지나가도 안 터지고, 우리나라에 보형물이 들어온 지가 20년 안 됐어요. 15년, 17년 정도 됐거든요. 10년마다 큰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났어요. 한 2, 3년 전에 이제 보형물에서 암 생기는 역형성 대세포린 부종이라고 해서 A사 보형물 전부 다 리콜 나왔거든요. 그거 판매 금지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보형물 수시로 터져서 옵니다. 그리고 보형물도 제조사가 달라요. 미국 계열, 프랑스 계열, 남미 계열도 있고, 뭐 이런 보형물들이 수시로 문제가 생겨서 터져가지고 막 질질질 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래된 보형물 중에는 내부 충전을 콩기름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콩기름이 이제 보형물을 녹여요. 그래 녹여가지고 터져서 이제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고름을 빵빵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오래된 우유곽 있잖아요. 우유 썩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그런 느낌, 진짜 가슴 속에 있는 거 실리콘 빼면은 안에서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더럽게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보형물 터져가지고 녹아서 자기 몸을 녹이는 경우도 있고, 출처 불분명한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 외국 넘어가서 수술받고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보형물도 지금 시리얼 넘버하고 제조 회사가 다 적혀 있거든요. 우리 핸드폰 사면 이렇게 어디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형물을 선택하실 때는 꼭 보수적으로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가 보형물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열, 이런 부작용 문제 이런 거 잘 꼼꼼하게, 이 보형물의 상태를 진단하려면 우리가 가슴 성형할 때 쓰는 초음파가 필요하거든요. MRI가 좋긴 하지만 그 한 번 찍을 때마다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진단하고 치료까지 같이 진행하시려면 초음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슴 성형 많이 안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형물에 문제 있을 때 이거 빼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잘못하면 뭐 몇천만 원 단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AS가 가능한 병원에서 가슴 성형의 관리, 치료, 뭐 재수술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셔도 돼요. 운동하셔도 되는데, 가슴 성형하고 나서 보형물 밑빠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보형물이 내려가요. 예쁜 가슴은 보형물이 제일 돌출된 부분하고 가슴이 제일 돌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가슴이 제일 돌출된 부분이 유두라고 한다면은 보형물이 살짝 조금만 아래에 있는 게 그 물방울 모양으로 예쁘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여자 배우들 러닝머신 멋지게 타잖아요. 그런 거 레깅스 입고 탁탁탁 타는데, 그거 하실 때 가슴이 출렁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가슴 성형을 해도. 그거 안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키 가시면 스포츠 브라가 A, B, C가 있어요. 꽉 잡아주는 정도가 있는데 그 B 이상 쓰셔야 돼요. 올림픽 나가는 여자 선수들 가슴 꽉 동요 메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경기력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 하실 때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운동하실 때 특히 뭐 골프라든가 테니스, 러닝, 이 주기적으로 스텝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위아래로 진자 운동을 하는데, 그 진자 운동을 할 때 누적이 되면은 보형물이 잡아주는 조직들이 흔들리면서 보형물이 아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가슴 성형 하신 분들이 운동할 때, 뭐 필라테스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러닝을 하신다, 테니스를 한다, 스포츠 브라를 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가슴 성형을 하고 나서 보형물이 제일 많이 터지는 거는 모유 수유 때문에, 그러면 제일 많이 터져요. 진짜로. 가슴 성형 하신 분들이 가슴이 이제 커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많은 분들이 좀 더 키우려고, 뭐 밑거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충하려고 성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워낙 작은 가슴에서 지방은 없고 유선만 있는데 그 가슴을 키우고 싶다. 가슴 성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슴에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유가 생산이 되면서 유압이 생긴 거예요. 유압. 그 유압이 점점 그 모유가 늘어나면서 가슴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눌리니까 이 유관이 짜부라지면서 모유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 마사지 전문 샵이 있어요. 마사지 샵. 거기 가면 이렇게 쪄요.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압력이 올라가서 터질 수 있는 보형물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짜면서 가슴에 압력을 주면 보형물 터집니다. 그래서 이 가슴 성형 하신 분들이 제일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임신과 모유 수유할 때, 그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모유가 안 나온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세요.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처럼 가슴 성형하고 유방암이라든가 유방 질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그 모유 마사지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면서 모르잖아요. 이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옛날에 그것도 나왔었잖아요. 모유 수유하는데 가슴에서 이렇게 모유 터져가지고 실리콘 이렇게 나와요. 막 그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마 터트리고 막 그러면서 유관이 늘어나 있는데 이쪽으로 섞여 들어가서 모유가 나온 거죠. 모유 안에서 막
실리콘 나와가지고 젖꼭지에서 이렇게 실리콘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직후에만 안 하시면 돼요. 직후에만. 그게 이제 안정될 때까지. 근데 저는 좀 한 달 정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환자 중에 이렇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키장에 가셨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절개한 부분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골마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 그거 잘라내고 다시 꼬매드려서 되게 잘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거기 어디인가를 가셨는데, 뭔가 물에 닿지 않았나. 이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5cm 정도 잘랐거든요. 이렇게 피부를. 요즘은 4cm? 작게는 3cm까지도 자르는데, 3cm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저는 한 4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4cm면 솔직히 손가락 2마디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적더라도 안쪽에서는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과격한 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물이 닿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라든가 이런 과격한 운동하고 나서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땀이 찬다거나 뭐 이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는 거 저는 한 4주 정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좀. 근데 또 안 지키시더라고요.